전자발찌 찾던 고영욱 유튜브 개설. 자,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찾던 가수 고영욱 씨가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우선 출소 당시 그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것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2년 반 동안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또 감내하고 살아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가수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던 도중에 이 일로 대중들에게 정말 충격과 분노를 안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유튜버가 됐다고 하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연예인들이 활동을 안 하다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용기 있게 나설 경우에는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고영욱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 그대로 충격, 분노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영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영욱이 자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그 채널 이름도 고영욱의 가자 할 때 네. 그대로 써서 고영욱이라는 고영욱 가자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채널 네. 이름을 만들고 영상도 하나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씁쓸합니다. 영상이요? 오늘 오후 1시 기준에 조회수가 약 20만 회에 달았다고 하고요. 와, 네. 구독자 수도 3,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노이즈 마케팅도 화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 고영욱이 저질렀던 범죄 혐의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비판도 만만치 않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영욱 씨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틀 만에 조회수 20만 회가 나왔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유튜브입니까? 김효성 기자님. 네, 저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특별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짧게 앞에 영상 속의 초반에는요, 반려견이 햇살을 맞으면서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작 고영욱 씨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게 이렇게 강아지 영상이 나온 다음에 이 뒤에는 고영욱 씨의 미발표 곡이라고 알려진 프레쉬라는 곡이 흘러 나오는데요. 또 가사에 집중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사 내용을 보면요. 하루 종일 창밖에 햇살 가득 비추네. 우두커니 앉아서 나른함을 달래네. 오늘은 할 일도 없어. 별달리 갈 것도 없어. 뭐 무료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파라는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는데요. 네. 고영욱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예전에 앨범 구성과 맞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았던 곡이었는데 가사를 한번 뒤늦게 들어보니까 지금의 내 일상과 비슷하더라 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고 그리고 SNS의 계정을 통해서 남긴 글이 또 화제인데요. 네.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라면서 채널 개설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쭉 보면 영상부터 노래 가사 내용 또 SNS의 메시지까지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 죄가 정말 가볍지 않고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 총 4번 강간추행,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인데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미성년자 피해자 중에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그러니까 14살짜리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로서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1호라는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사회적인 지탄, 비난이 굉장히 컸던
범죄를 야기했던 상황이고 네.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5년을 받았고요. 네. 위치 추적 전자장치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지금 시간에 이르렀지만 이게 2010년 기준으로 징역 2년 6개월이지만 현 시점에서 만약에 선고를 받은다고 한다면 또 중형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 범죄였습니다. 실형을 다 살고 나왔고 또 출소 후에 전자발찌 3년간 찼다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죗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모자란 것 같은데요. 전희연 평론가님. 예, 맞습니다. 그 범죄자들이 그 실형을 다 살고 이른바 사회 나온다고 해서 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고영욱이 정말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자숙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인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수요가 없는 셀프 복귀, 즉 누가 원한다고 이렇게 복귀를 하느냐. 네.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요. 당신의 무료한 일상보다 피해자 일상이 걱정된다. 범죄의 무게를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료한 일상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걱정된다라는 누리꾼의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고영욱 씨도 입을 열었다고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여기저기 또 연락을 하겠죠. 연락 오는 것을 또 받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또 시끌시끌해졌다라면서 곤란한 자신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 또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개들 대소변 치우고 시장이나 마트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전과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인지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혼란스럽다는 점인데 그러면서 유튜브 개설 이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뭘 하게 되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면서도 댓글창은 막아놨거든요. 네. 때문에 감수하겠다면서 댓글창을 차단해놓는다? 이거 모순적인 행동 아니냐라면서 비판이 오히려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은 감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댓글창은 막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모순적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고영욱 씨의 이런 행보 어쩌면 향후 연예계 복귀를 암시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설마 최소한의 판단력이라도 있으면 네. 그런 생각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고영욱 씨가 받은 그 죄가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연예계에 무슨 유흥가 단순 일탈 그런 거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나는 형 다 살았어 이러면서 연예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설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러한 그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네.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TV에서 막 뭐 예능 나오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다만 무슨 뭐 SNS 플랫폼이라든가 유튜브 이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유튜브 플랫폼이 기성 TV 못지않게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그러한 대형 매스미디어 플랫폼이 됐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도 기존 방송한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네. 고영욱 씨가 뭐 전과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못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방송은 부적합하다는 건데 네. 그거를 왜 이렇게 자기 생활이 무기력하다라는 이유로 방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면 하재근 평론가님도 현재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한번 살펴보니까 고영욱 씨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구독자 수가 3,900명이고 아까 보니까 조회수가 21만 뷰가 나왔는데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 수많은 분들이 나 유튜브로 돈 벌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쉽지 채널을 않아요. 열지만 네. 수익 창출의 최소한의 기준을 넘질 못해서 네. 절망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이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또 12개월 동안 총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인데 4,000시간 이상. 예, 요거를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고영욱 씨는
불과 한 이틀 정도 만에 이 기준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준을 뛰어넘은 것이고 네. 그만큼 고영욱 씨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다는 뜻인데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더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그 영향력에 걸맞게 방송활동을 개인 방 채널로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채널을 피해자가 볼 수 있는데 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그런 채널을 방송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사실 고영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 것 이거 불법 아니지만요. 자,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에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거 좀 가능한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성범죄자 관련 채널 개설과 수익 창출 등에 관해서 유튜브 코리아 측 내규 등 확인 중에 있다. 입장 정리 관련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벌써 고영욱 유튜브를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네. 이미 온라인에서는 고영욱 유튜브 신고하는 방법이 떠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플랫폼 등 사업체가 스스로 제재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고영욱 씨는 지난 판결 시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 활동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군요. 어린이들이 많이 본다 해도 뭐 그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뭐 제재 이런 것과는 유튜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군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폭력 처벌법에 구체적으로 그 항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병원 등을 일컫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봤지만 어린이들이 굉장히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본단 말이죠. 이거를 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이 통상 유튜브 활동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네. 뒷거래를 통한 협박 활동이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채널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재 필요성을 거론한다면 그때는 방심위가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심위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 내용을 통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인물이 유튜브 운영하는 것 자체,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영욱 씨가 어쨌든 죗값은 다 치렀다고 하지만 미성년자 3명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던 만큼 피해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향후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